안녕하세요. 이번 수업 시작부터 선생님이 바뀌었죠. 이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과학 수업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다른 선생님과 이어서 제가 새롭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산에 위치한 성현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교사 서재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지구계 그리고 직권, 직권 안에서도 구성되어 있는 물질인 암석과 그리고 광물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수업까지 토양의 생성까지 여러분이 배워왔는데요. 그 수업을 이어서 제가 오늘부터는 커다란 대륙이 움직이는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준비 돼 있겠죠? 선생님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말이 조금 어눌한데 점차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학교에서 선정된 과학교과서는요, 천재교육에서 나온 천재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두 이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디지털 교과서를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서 디지털 교과서를 같이 활용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준비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필기구 그리고 노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직권의 변화 중에서 움직이는 대륙입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에드넷 아시죠? 여러분 선생님 학교도 지금 충남 이학습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에드넷을 경로로 들어가서 접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드넷에 접속하셔서 거기에 디지털 교과서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기 접속을 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서 로그인 해야 돼요. 아이디가 있는 친구들은 바로 아이디와 비번을 적고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디가 없는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AMPLE 샘플이죠. 아이디 샘플 그리고 비밀번호 샘플을 기입하셔가지고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면 굉장히 많은 교과서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이쪽 보이시죠? 호랑이가 보이고 기린이 보이는 그리고 구름이 보이는 인공위성이 보이는 이 과학 교과서가 천재 교과서거든요. 이 교과서를 클릭해서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받고 난 후에 다시 복습을 할 때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할 때에는 여러분은 이해를 중점으로 받아 적지 말고 이해를 중점으로 그리고 채팅창보다는 선생님 설명을 좀 더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냐면은 움직이는 대륙이거든요. 도대체 커다란 대륙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대륙 분포를 추리하여 대륙 이동의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추리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좀 범죄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증거를 찾아서 이 범행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범행 수법이라든지 그것을 추리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와 다른 과거에 있는 대륙 분포를 가지고 여러분 이 대륙 이동의 증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백예너가 제시한 여러 증거를 근거로
대륙 이동설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베게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베게라는 과학자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발표한 대륙 이동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가지고 이 수업이 마쳐지게 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6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6개의 대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은 땡땡땡 대륙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6개의 대륙 중에 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적어 주셨으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초 정도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가장 많이 나왔네요.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시아라는 대륙에 있죠. 그러면 다른 힌트 드릴게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 그 나라가 속한 대륙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캥거루라든지 또는 코알라죠. 살고 있는 그 친구들, 그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대륙은요. 예, 유럽 맞습니다. 예, 나라 이름이 잉글랜드고요. 자, 어렵죠? 대륙이 6가지나 있는데 오세아니아 나왔습니다. 오세아니아 친구 유은진 학생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그렇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자, 그러면 6가지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메리카를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눠가지고 총 6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지금 이 6개의 대륙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죠. 현재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과거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이 대륙들이 계속 고정된 상태로 떨어져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디지털 교과서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화면으로 나타나요. 즉 책처럼 나와 있죠. 왼쪽과 오른쪽 같은 두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주제는 움직이는 대륙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선생님이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 그림이 나와 있네요. 먼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네가 그린 그림 숙제를 아이가 찢어버렸어. 정말 저 뒤에 있는 아이 정말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림 숙제를 찢어버렸다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쩌면 좋으니 하면서 엄마는 정말 걱정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꼬마 아이, 아기는 정말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집에 꼬맹이가 2명이나 있어요. 있는데 이런 광경을 굉장히 많이 자주 봅니다. 근데 괜찮아요. 맞출 수 있어요. 라고 답변합니다. 자, 이 학생이 찢어진 그림을 원래대로 맞출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이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한번 채팅창에 종이가 찢어졌어요. 이 찢어진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까? 또는 퍼즐을 맞출 때 어떤 기준으로 맞출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서리 나왔고 큰 그림 조각이요. 그쵸? 모양을 보고 핵심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이 조각들이 모양과 그림을 연결하죠. 연결해서 그 원래의 형태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대륙들의 해안선을 맞춰보기도 하고 그리고 발견되는 화석의 분포를 연결하여 과거의 대륙 모형을 한번 추리해서 알아내었는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과학자들이
궁금해했던 그 부분 활동들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이라고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 5개의 대륙 조각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문제를 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과제가 2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과거의 대륙 분포를 조각을 오려서 맞추는 맞추기입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PPT 화면으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선생님이 그 대륙을 한번 인쇄해 왔습니다. 이렇게 인쇄해 왔는데 이 부분의 조각을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이 점선 형태로 보이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가위로 오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점선된 부분을 모두 올리는데 선생님은 한 약 5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대륙의 해안선을 한번 맞추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여기 나와 있는 색깔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주황색 또는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그 부분은 화석의 분포입니다. 화석이라는 것은 동식물들의 유해가 단단한 부위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퇴적물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부분이 흔적이거든요. 그 화석이 발견되는 부분을 색깔별로 연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연결해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 대륙 조각을 맞추기를 통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까? 신기하게도 2개의 대륙이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2개를 한번 2 조각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한쪽은 남아메리카 대륙이고 한쪽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 해안선이 잘 맞춰지나요? 손으로 가렸다고요? 네. 자, 이렇게 발견한 친구가 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 가지고 있던 친구는 선생님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던 베게너라는 과학자입니다. 베게너는 원래 열기구를 타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대기를 연구했던 과학자였어요. 하지만 지질에 대해서, 즉 우리 대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특히 이런 대륙이 해안선이 일치함을 발견한 이 베게너는 100년 전에 대륙과 해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책이 주장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륙 이동설입니다. 베게너는 2가지 대륙이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석의 분포 그리고 빙하의 흔적 그 다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 대륙 이동설을 발표했는데요. 대륙 이동설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다란 우리 대륙과 바다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6개의 대륙과 전혀 다른 모양이죠. 이 대륙은 몇 개의 대륙이 되어 있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하나가 되겠죠? 대륙이 하나로 모여있는 커다란 대륙, 이 초대륙을 뭐라고 불리느냐? 판게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억 3,500만 년 전에는 이렇게 커다란 대륙인 판게아로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이게 대륙 이동설의 주장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차츰 흘러서 2 대륙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좀 더 벌어지죠. 하지만 현재보다는 이 대서양이 좁죠. 그리고 아메리카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인도가 이렇게 아직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약 6,500만 년 전입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인도라는 부분이 유라시아 대륙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도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현재의 대륙 분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대륙 이동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베게너가 주장한 처음에 커다란 대륙 형태, 즉 판게아부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대륙들이 이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륙 이동의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게너가 주장한 증거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해안선 모양이 일치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남아메리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대륙의 오른쪽 해안선, 동해안이죠.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굉장히 비슷하게 해안선이 만나게 됩니다. 맞춰지게 되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화석의 분포입니다. 자, 이 화석 중에서 대표적인 2가지 화석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메소사우루스 화석입니다. 사우루스라는 것은 파충류라는 뜻이죠. 이때 고생대의 고생물의 화석인데요. 이 파충류 화석이 남아메리카의 남부 이 부분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에서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현재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 파충류가 이 대서양을 건너서 헤엄쳐서 이동할 수 있었을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누가 인위적으로 옮겨놨으면 몰라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비행기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 화석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두 대륙이 연결됐거나 아니면 같은 하나의 덩어리였다라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석은 글로소프테리아 화석인데요. 이 글로소프테리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잎이 널쩍한 이게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게 고사리가 있는데 고사리보다 잎이 굉장히 큰 이 식물은 이 핑크색, 좀 진한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남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게 남극이거든요. 심지어 빙하로 덮여있는 남극에서도 이 식물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은 과거에는 정말 남극도 빙하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이 부분이 같은 하나의 덩어리였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빙하의 흔적입니다. 자, 빙하는 남극이죠. 자, 빙하가 있는 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대륙들에서 빙하가 긁어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빙하는 이렇게 이 얼음 덩어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암석을 이렇게 깎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흔적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인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열대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도 빙하가 긁은 자국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였다라는 증거가 되겠지요. 자,
네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산맥의 분포입니다. 자, 북아메리카에 있는 이 산맥과 그리고 유럽이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이 산맥이 하나로 모아보면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산맥의 속에 들어있는 암석이라든지 생성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부분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 산맥의 분포가 잘 연결이 된다라는 증거로 대륙 이동설의 네 번째 증거로 이렇게 잘 보여집니다. 자, 이 네 번째 증거까지 여러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색깔별로 화석의 분포, 하얀색 부분은 빙하죠. 빙하의 흔적.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은 산맥의 분포.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었던 판게아에서 나타났던 그 증거들이 지금 오늘날 대륙이 차츰차츰 굉장히 조금씩 이동하면서 현재 오늘날의 대륙 분포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바로 백연어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입니다. 그럼 굉장히 그럴듯하죠. 예. 선생님 수업이 굉장히 좀 빠른가요? 한번 선생님 수업 제가 혼자 계속 떠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채팅창에는 다른 질문들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연어의 일화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어는 이 네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커다란 대륙은 고정돼 있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 절대 이동하지 못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백연어에게 이 무거운 대륙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나요? 대륙을 이동시키게 한 힘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백연어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백연어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지 한번 좀 어렵겠지만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질문을 해드릴게요. 이 화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무거운 대륙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요? 여러분이 생각도 좋습니다. 대륙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예. 자, 여러분이 배운 단어들 다 나옵니다. 지금 지진, 그리고 멘틀의 이동, 바람, 빙하가 녹아서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백연어는 이 무거운 대륙이 움직임을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도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전하고 있는데 느낄 수 있나요? 자전을 느낄 수 있다고요? 자전? 느낄 수 없죠. 예. 우리는 관성 때문에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전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무거운 대륙이 이동하더라도 우리는 1년에 굉장히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백연어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
즉 여러분 놀이터에서 빙빙 돌아가는 거 있죠.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그 손잡이를 놓으면 바깥쪽으로 나가죠. 이런 부분의 원심력. 이 원심력과 그리고 달과 태양과 지구 사이에 가지고 있는 잡아당기는 힘,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헬스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조석 현상에 의한 마찰력 때문에 큰 대륙이 밀려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좀 이유가 되지 않았죠. 굉장히 큰 대륙을 이동시킬 만한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바람이 분다 해가지고 대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하죠. 예. 오늘날에는 어떻게 설명하냐게 되면은 오늘날에는 이 무거운 대륙이 판의 이동으로 설명하긴 하지만 그 당시 백예런은 명확하게 이 대륙의 이동을 이동의 힘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노트를 가지고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과제를 2가지를 준비하는데요. 먼저 과제 첫 번째 활동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대륙 조각 맞춰보기인데요. 이 학습 과제물은 에듀스 충남에 있는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 62번에 선생님이 전날 올려드리고요. 여러분은 이 과제물을 인쇄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가위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베이는 것을 조심하시고요. 칼보다는 가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륙 조각과 화석의 분포를 이렇게 5가지 대륙 조각을 오른 다음에 그리고 화석의 분포를 연결해 가지고 서로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각각의 대륙들을 모았는데 정확하게 하나로 맞춰지지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하나의 대륙으로 완전한 하나의 그 백예나가 제시한 이 판게아처럼 만들어지지가 않을까요? 채팅창에 오늘부터 숙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과제를 꼭 해야 하나요? 이런 과제를 제시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네요. 프린터가 없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은 4월 16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있는 과학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녹화된 장면을 여러분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을 링크를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은 수업 콘텐츠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업 콘텐츠를 보면서 과제 활동까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만 이렇게 떠드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생님 과제를 제시하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반드시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활동들을 같이 하다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도 마찬가지 좀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한번 볼게요. PPT 화면에 각각의 대륙을 모으면 정확하게 하나로 맞춰지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지난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지 않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풍화와 지각 변동을 통해서 과거의 대륙 모양이 현재까지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며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다 보니까 해안선의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백연어가 생각한 이 판게아처럼 완전히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약 한 10분가량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같이 공부한 내용을, 이 괄호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채팅창에 적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백연어에 의해 발표된 이론으로 거대한 대륙이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는 이론. 자, 이 이론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지연 학생 대륙이동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조윤호, 한건희, 최연승, 김재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대륙이동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림만 봐도 쓸 수 있겠죠? 하나로 모인 거대한 대륙을 말하며 그리스어로는 모든 땅이라는 의미를 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 이제 채팅판에 올라오네요. 판게아.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라시아는 지금 우리 이 부분과 거리가 멀죠. 자, 다음은 대륙 이동의 증거 4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너무 많으면 한 가지씩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림을 보면서 이해한 친구들은 대륙 이동의 증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그리고 쓸 수 있겠죠. 예, 핵심 개념 썼습니다. 빙하, 화석, 그리고 해안선, 고대생물 화석이죠. 그리고 하나 더 산맥의 분포죠. 산맥의 분포. 예, 좋습니다. 강지연 학생 두 번째 정답. 그리고 한건희 학생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자, 해안선의 모양, 그리고 화석의 분포, 빙하의 흔적, 그리고 산맥의 분포였습니다. 자, 그러면 백연어가 발표한 이 대륙 이동설이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 역시 여러분 핵심 개념만 써도 됩니다.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백연어의 대륙 이동설이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 자, 최연승 학생 대륙이 이동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예, 이영준 학생 정말 잘했습니다. 대륙이 움직이는 힘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이번 단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륙 이동의 힘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대륙 이동 퍼즐 제작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에듀스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선생님이 이론적인 설명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오늘 처음이라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수업 자료실을 있는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하나를 인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한 다음에 이 가위와 그리고 테이프 또는 풀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에 도형을 하는데요. 이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 이 과제물이 여기 인쇄를 하시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선들을
가위로 오려주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선은 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을 오리고 B 그리고 A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오려내지 마시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실선만 가위로 오려낸 다음에 대각선으로 나와 있는 실선은 가위로 오리는 게 아니라 접는 겁니다. 접었다 핍니다. 그리고 접었다 핍니다. 그리고 이 점선 부분도 있죠. 점선 부분은 접었다 피는데 이 부분이 한쪽으로 접은 다음에 그 다음 점선은 반대편 바깥쪽으로 접고 안쪽으로 접고 이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이나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이제 완성된 작품이 있어요. 완성 작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 이게 이런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왕관 모양처럼 나타나는데 이 왕관 모양 부분을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이시면 가까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대륙의 이동의 증거 4가지가 나타나게끔 한 퍼즐입니다. 자, 선생님 이 수업은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과정 중심 수행평가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 활동을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심화 내용인데요. 시간이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심화 내용 중에서 큰 제목만 볼게요.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을 이렇게 선구적인 역할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연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정립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이 거의 마무리 과정이 됐는데요. 형성평가 문제 2가지 여러분 답변을 썼기 때문에 문제 1번은 간단하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 인정받지 못한 까닭은? 자, 여러분 적었었죠? 거대한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 또는 원동력, 힘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과거의 대륙 분포와 현재의 대륙 분포의 순서 없이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기호가 가, 나, 다가 나와 있는데 오래된 순간부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다가 김정현 학생 가장 빨랐습니다. 잘했습니다. 한건희, 기요미, 최동아 학생 잘했습니다. 정답은 나다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지식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선생님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굉장히 예전에 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솔직히 재미가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한번 평가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설의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대륙이동설의 증거 4가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모두 설명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잘했어요. 자, 한 2가지 절반 정도 설명했다. 중간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거로부터 과거의 대륙, 판게아의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 부분 좀 어렵나요? 예, 저 또한 이 부분이 가장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가지고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차츰차츰 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제 2가지가 있었죠.
이 과제는 여러분 학교 온라인 개학 이후에 학교 선생님이 다른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강좌의 과제를 같이 수행하도록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 2인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이 예절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생님 보기에는 제가 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댓글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지 못해가지고 오늘 정말 죄송스럽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대화하면서 수업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진과 화산의 피해,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 그리고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진대와 화상대, 그리고 이 지진대와 화상대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판의 경계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내용이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 45분 동안 같이 공부해온 친구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교과서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